안녕하십니까 청자 여러분,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현입니다. 다저스가 워싱턴 원정에서 디비전 시리즈 3차전을 10대4로 크게 이겼습니다. 이 디비전 시리즈 그리고 모든 플레이오프 경기는 한 경기를 이기게 되면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차전을 다저스가 이겼을 때는 이 시리즈는 쉽게 끝날 것 같이 예상이 됐죠. 또 근데 2차전을 또 워싱턴이 이기니까 또 홈으로 워싱턴이 돌아가면서 3차전은 오히려 또 워싱턴에게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래서 유현진 선수의 등판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근데 2차전에서 맥스 셔저가 구원 등판을 하면서 아니발 산체스, 원래는 4선발 투수인데 3차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아니발 산체스 투수가 잘 던졌습니다. 1회에 조금 볼 컨트롤이 제구가 안 돼서 그랬지만 결국 삼진 9개씩을 빼앗는 그런 호투를 했는데, 결국 워싱턴은 그 불펜의 허약함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현진 선수는 5이닝 동안 4안타 홈런 하나에 볼넷 2개, 삼진 3개를 잡고 2실점을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사실 5회까지 던지고 그 다음에 6회 초에 대량 득점이 일어나면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원정 디비전 시리즈에서 첫 승입니다.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와서 디비전 시리즈 이번 워싱턴 내셔널스전까지 4차례 등판을 했습니다. 4차례 등판을 해갖고 2승, 방어율이 3입니다. 근데 이번 이제 1, 2, 3 선발 투수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워커빌러가 홈에서 이제 6이닝 무실점을 했죠. 그리고 클레이턴 커셔는 6이닝 3실점을 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고, 그 다음 유현진 투수는 그날 공은 74개를 던지고 뭐 정규 시즌이었으면 더 던져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포스트 시즌 상황이니까 이제 5이닝으로 맞췄는데 5이닝 2실점을 하면서 이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다저스의 그 6회 7득점은 그 프랜차이즈 사상 포스트 시즌에서 한 이닝 최다 득점입니다. 그리고 이 7득점이 모두 이 투아웃 후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러셀 마틴의 역전 2루타를 포함해서 저스틴 터너의 이제 투런 홈런, 키케 헤르난데즈도 홈런, 2루타를 치고 그랬었는데요. 이번 이제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유현진 투수와 러셀 마틴의 그 배러리가 찰떡궁합이라는 게 재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유현진 투수가 방어율 1위이기 때문에 1차전 선발이 되지만 결국 이제 3차전 선발 투수가 되면서 데이브 로버스 감독은 이제 포수를 러셀 마틴으로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추도록 했죠.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 러셀 마틴과 루키 윌 스미스와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왜 유현진과 러셀 마틴이 찰떡궁합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과 20경기에서 정규 시즌에서 방어율이 1.52입니다. 언히터블이었어요. 근데 이 루키 포수 윌 스미스하고는 6경기에서 방어율이 5.40이에요. 근데 다저스는 앞으로 이 윌 스미스를 키워야 되고, 윌 스미스가 다저스의 안방마님 주전 포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그 성적은 좋지 않지만 계속해서 스미스하고 유현진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게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다시 마틴이 앉으면서 그대로 이게 그 호흡, 그러니까 정말 최고의 그 투포수 배러리가 이루어진 건데, 근데 보통 보면은 예전에 박찬호 선수도 이 체드 크루도하고 거의 전담 포수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게릿 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금 말도나도 포수하고 8월 1일부터 호흡을 맞추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 다른 포수가 게릿 콜과는 같이 하질 않아요. 워낙 좋은 그 호흡을 맞추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마틴은 원래가 다저스에서 육성된 그 팜팀에서 성장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맷 캠프라든지 제임스 루니, 그리고 뭐 조나단 블록스턴, 안드레 이디어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선수들인데, 원래 다저스가 마틴과 장기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틴이 장기 계약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에이전트를 앞두고 나서 오히려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그래서 결국 프리에이전트가 돼갖고 이제 뉴욕 양키스도 가고, 피츠버그 파이어츠, 토론토 블루제이스,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프 시즌에 친정으로 다시 트레이드 돼서 왔는데, 마틴이 14년 동안 메이저리그를 하면서 지금 10번 포스트 시즌 진출했거든요. 그만큼
마틴의 그 포수로서의 역할이 크고, 그리고 저도 이 라카룸에 가서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마틴이 굉장히 겸손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말하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자기가 끝내기 안타를 쳐도 내세우지를 않고 동료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유현진 관계하고도 그럴 때 항상 좋은 얘기만 해주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마틴이 2루타 치고 홈런을 쳤는데, 이게 포스트 시즌 사상 36살 이상에 된 선수가 장타를 2개 이상 치고 4타점을 기록한 게 1934년에 뉴욕 양키스 베이브 루스가 월드 시리즈 3차전에서 그런 적이 있고, 1945년 디트로이트의 폴 리차드가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그렇게 4타점 이상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틴은 사실 그 현역에서 물러나게 되면 감독감입니다. 포수들이 항상 또 감독 1순위로 꼽히기 때문에 마틴의 그 감독, 그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디비전 시리즈를 보면서 나타난 게, 이제 워싱턴은 역시 불펜이 취약하고, 그리고 공격해줄, 그러니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타자들이 약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외에는, 그 다음에 6, 7, 8번, 9번 타자들은 너무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발 산체스도 뭐 체인지업 아주 좋았어요. 그래갖고 3진 9개를 잡았는데, 유현진 선수의 그 1회 홈런, 후안 소토에게 맞은 홈런은 사실 높은 볼을 빼는 볼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실투라고 그랬지만, 엄밀하게 보면 실투는 아닙니다. 왜냐면 볼이 높았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실투는 가운데 한복판 볼, 그리고 그 타자가 좋아하는 볼을 던졌을 때 이 실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후안 소토가 그만큼 힘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1살의 이 타자가 앞으로 진짜 메이저리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타자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결국 6회에 워싱턴의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의 그 선발 패트릭 코빈을 투입시킨 거는 결과적으로 아주 최악의 결과가 나왔는데, 코디 벨린저 입장에서는 그 패트릭 코빈이 땡큐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1, 2경기에서 그리고 그 앞에 타석까지 안타가 없었어요. 근데 패트릭 코빈이 들어오면서 볼 카운트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는데 풀 카운트에서 안타 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타를 쳤는데요. 이번 이제 디비전 시리즈 최고의 타자는 맥스 먼시죠. 최고의 클러치 히터입니다. 지금 타율이 4할이고 홈런 2개, 타점 5개, 장타율이 무려 18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브 로버스 감독이 이번 그 플레이오프에서 워싱턴 선발 투수들 모두 구원으로 투입을 했죠.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미러키와의 그 와일드카드 경기 때 3이닝 2안타, 삼진 4개를 잡으면서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고, 그 다음에 맥스 셔저는 다저스와의 디비전 시리즈 2차전 8회 나와서 한 이닝 동안 3타자 모두 삼진으로 잡았죠. 그리고 이번 3차전에서 이제 패트릭 코빈이 나왔는데, 이 패트릭 코빈의 투입은 사실 뭐 그게 국내 언론에서는 뭐 잘못된 운영이다 그러는데, 이건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매치업을 한 겁니다. 코빈이 첫 타자를 맞는 게 코디 벨린저 왼손 타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코리 시그가 있고, 그러니까 왼손과 왼손에 매치업을 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뿐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무능한 감독은 없다. 다만 나쁜 결정만 있을 뿐이다. 배드 디시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코빈을 믿었는데 코빈이 잘못한 거지 데이브 마르티네스 감독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코빈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워싱턴이 그리고 3차전에서 사실 스코어가 이제 벌어졌을 때 8대4가 까지 이제 추격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제일 보네드 플레이가 베테랑 하위 캔드릭이 보네드 플레이를 한 겁니다. 거기서 추격을 해갖고 희생 플라이가 나왔을 때 이제 1점을 추가하고 또 다른 점수를 추가할 수 있는 1사 1, 2루 상황에서 거기서 왜 3루 거기 가갖고 아웃이 됩니까? 이거는 베테랑답지 않은 플레이예요. 그럼 결국은 추격이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홈이고, 그리고 다저스도 조 켈리가 막 구원 나가고 흔들리고 있는데 도와준 꼴이 된 건데, 이번 디비전 시리즈에서 워싱턴에서는 제일 그 정말 그 비난받아야 될 선수가 하위 캔드릭이에요.
켄드릭이 또 1루수로 나왔고 알까기 실수를 2번이나 했죠. 그리고 베이스 러닝 이런 보네드 플레이를 했는데 알까기 실책은 사실 그거는 메이저리그 투수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의 불펜이 지금 방어율이 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저스가 방어율이 2.67이에요. 그리고 타율이 3차전을 치르는 동안 타율이 2할 5푼에 홈런 6개 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방어율이 5.88이에요. 그리고 타율이 1할 9푼 4리예요. 그리고 홈런 1개 쳤어요. 소토의 홈런. 그러니까 워싱턴 불펜이 이제 방어율이 14라고 제가 언급을 했는데 헌터 스트릭랜드 야구 팬들 잘 아시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있을 때 100마일도 던지는 투수예요. 근데 이 투수가 이번에 이제 또 메이저리그 신기록 세웠죠? 불명예 기록. 그 포스트 시즌에서 불펜 투수의 최다 홈런 9개입니다. 그 지금까지 13이닝을 던졌는데 홈런 9개를 허용했는데요. 마리아노 리베라는 그 뉴욕 양키스에 있을 때 80일 연속 이닝 무홈런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트릭랜드가 95마일, 96마일 이런 공들을 홈런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95마일이면 딱 홈런 공이에요. 그러니까 맥스 먼시한테는 특히 상대 투수들은 빠른 볼 갖고 공략해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먼시는 정말 빠른 공 잘 쳐요. 근데 왜 스트링랜드가 이런 공을 갖고도 홈런을 맞느냐? 국내에서는 보통 볼 끝 얘기하죠. 볼 끝이 좋다 나쁘다. 근데 여기서는 볼이 플랫하다고 그럽니다. 볼이 100마일이더라도 플랫하면은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조나단 블록스턴이라고 다저스 마무리 투수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못하고 나중에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되고 그랬는데 이 선수도 볼이 플랫합니다. 스트링랜드 역시 볼이 플랫해요. 그래서 빠른 공을 던져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맥스 셔저가 일리미네이션 게임 벼랑 끝에 이제 구세주가 되느냐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데요. 셔저는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18경기, 14경기가 선발이었는데 그렇게 내용은 좋지 않아요. 선발 구원 다 합해서 4승 5패 방어율이 3.78입니다. 과연 이 맥스 셔저가 이 경기를 잡고 시리즈를 다시 다저스 스타디움까지 옮겨갈 수 있을지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상 스포츠인 아메리카의 문상열이었습니다.